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부터 ITQ가 기존의 2010 버전으로 시험을 보던 것을 2016 버전과 병행해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한 샘플 문제를 가지고 2016 버전 엑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TQ 엑셀 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작업에서 결제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실 때는 요런 붙여넣기 옵션이 나옵니다. 그럼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서 세 번째 거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랭크 함수. 기존의 2010 버전에서는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랭크 EQ, 이번 변경사항에서는 랭크 EQ 함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 및 서식 제3작업에서는 여기 조건범위라는 거 B14셀부터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조건범위 요거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 행, 표서식에서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기존에는 요게 없앴는데 요번에는 그냥 놔두는 걸로 변경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4작업에서는 그림 영역 서식에서 그림을 흰색 배경으로 하라는 거. 요거는 그냥 흰색을 누르면 흰색 배경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것도 흰색으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목 서식도 요거 흰색 배경 1로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요거 표시. 차트에 꺾은 선형의 표식을 네모로 하고 크기 10 이런 거를 변경하라는 얘기예요. 요 점 얘기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레이블 값도 넣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시면은 수험자 유의사항이 시험지에 있는데요. 그거를 잠깐 간추려서 해봤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파일 저장하는 방법. 파일에 저장을 하는데 2016 버전은 조금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파일에 저장을 하고 요 찾아보기라는 게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찾아보기에 가서 내 PC에 문서의 ITQ 안에 파일명을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선택하여 감독위원 PC로 답안을 전송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코아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클릭해서 오른쪽 위에 답안 전송이라고 나오면 답안 전송을 해서 감독 PC로 답안을 전송해야지 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처음에 들어가서 수험자 등록. 요거는 감독관하고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수험자 등록하는 거. 그러면 수험자 등록하고 나면 바탕이 하얗게 변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험을 시작하고 답안 파일 아까 얘기했던 파일 저장해서 찾아보기에서 내 PC에 문서의 ITQ 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답안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고 중간중간 저장하고 전송하는 걸 몇 번 하시고 시험을 종료합니다. 끝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총 4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요거를 차트를 만들면 제4작업이 앞에 맨 앞으로 옵니다. 요걸 뒤로 넘겨서 3작업 뒤로 넘겨서 제4작업이라고 이렇게 써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앞에다가 4작업 앞에다 놓고 1, 2, 3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 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정하라. 그래서
맨 처음에 A열만 1로 이렇게 정해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1로 하고 나머지는 크기를 봐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한다. 여기서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내 눈에 뭐 두 줄이다 굵다 그러면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그 외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한다. 그 다음에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작성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네,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라는 얘기.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자, 이렇게 해서 변경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우선 샘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기술 자격 시험이라고 하고, 자, 왼쪽에 아까 제가 유의사항과 작성 요령 보여드렸던 거 나오고요. 시험지 이렇게 해서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 240점 문제입니다. 요 기본 조건이 있고 여기 밑에 함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제2작업, 제3작업 해서 두 개 다 80점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4작업은 차트 100점, 100점,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제공될 거고요. 요거는 샘플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엑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엑셀 2016 그 아이콘은 이런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은 2016 버전과 2010 버전이 있는데 둘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신 다음에 요 새 통합 문서라는 거를 네,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크게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조건을 있으니까 요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여기에서는 달라진 거는 요 찾아보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찾아보기 눌러서 내 PC 문서 ITQ 안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입니다.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름 이렇게 넣고 저장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코어스 아이콘 클릭해서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업 표시줄에 코어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답안 전송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실 일은 시트 3개를 만듭니다. 2016 버전에서는 시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더하기를 2번 클릭해서 시트 2, 시트 3, 3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돼서 시트 1을 클릭하고 시트 3, 쉬프트 누른 다음에 시트 3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본인이 저장한 파일 이름이 있을 것이고 거기 옆에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개의 시트가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A열 너비를 1로 만들라고 했죠. 우리 아까 시험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A열을 클릭하십니다. A열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열 너비 1 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 다 A열이 1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셀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전체 셀은 여기 A하고 1 중간에 삼각형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전체 셀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글꼴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글꼴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으니까 요 가운데 정렬을 그냥 다 해놓습니다. 요 굴림하고 10일 요까지 하고요. 맑은 고디, 기본이 맑은 고딕이라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굴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해서 찾으세요. 그냥 엔터. 굴림 쓰시고 꼭 엔터 하셔야 되고 10일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씨를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여기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 요거까지 이렇게 해놔야지 기본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내셨으면 여기 그룹진 거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트를 클릭하면 그룹이 여기 위에 보시면 그룹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트 2든지 시트 3인지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관리 코드가 B4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B4열부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 쓰기 전에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J14까지 B4부터 J14까지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가고요. 모든 테두리에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세 열에 걸쳐서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또 여기 X 버튼 드래그, 여기 두 번째 높은 중고가 만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그런 다음에 쓰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병합한 게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글씨 쓰는 방법은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다 블럭 잡아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그냥 엔터만 치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편하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틀리지 않아야지 좋습니다. 엔터 치고 올라가고 얘가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가 한번 나왔던 거는 첫 자만 써도 뒤에 자동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트 엔터 치시고 숫자는 숫자 키패드에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870 1650 7692
117884 엔터. 여기는 치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글씨가 있어도. 밑에 HD 요거는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쓸게요.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다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좀 늘려줘야 되겠죠. 요 열과 열 사이에 선에다 갖다 놓고 요거 사이즈 좀 조절해 줍니다. 좀 넓혀 주세요. 네. 적당하게 넓혀 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다면 또 만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거 하겠습니다. 요 선을 다시 만져 주겠습니다. 선을 보시면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는 이미 해놨고요.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겠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밖에 테두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 코드하고 하이브리드, 관리 코드 아래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위에가 굵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또 요거 한 번 더 해줍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색깔, 여기 보시면 여기 색이 들어가 있죠. 예, 요거 색 찾아서 색을 넣겠습니다. 드래그하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 예, 떨어져 있는 것은 컨트롤입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주황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글꼴에 여기 배경색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주황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 이건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 높이를 좀 맞춰 놓겠습니다. 요거 3개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행 높이 여기를 25로 할게요. 25 엔터 하고 여기 밑에 드래그 해서 지금 2줄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요. 여기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행 높이 22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요 관리 코드도 좀 좁다 싶으면 살짝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자, 문제를 또 한번 본다면, 문제를 보면, 자, 우선은 요 안에 거 있는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까 색은 주황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주황으로 했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관리 코드 선택을 표시하시오. 여기 관리 코드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은 H5에서 H12가 킬로미터, 요 킬로미터를 여기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 넣으라고 하고요. F5에서 F12는 중고가로 이름을 정의하시라고 됐습니다.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숫자는 글씨,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 먼저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천 단위 콤마가 여기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 단위 콤마 넣으시겠습니다. 위에 표시 형식에서 보면 콤마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천 단위 콤마를 넣으니까 여기가 점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까지 돼야 되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위에 보신 표시 형식에 보면 자릿수 늘림 하나 늘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주행 기록에 가서 킬로미터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셀 서식
아니면 컨트롤 1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요. 천 단위 콤마를 의미하는 샵 콤마 샵샵0 샵 콤마 샵샵0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형식 뒤에다가 쌍따옴표 넣고 킬로미터 쌍따옴표 문자 인식하는 거 확인 하면 이렇게 전체 킬로미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높은 중고가 밑에 관리 코드라고 있죠. 요거 넣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입니다.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한 대상에서 모든 값이 아닌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본은 클릭하시고 여기 관리 코드를 넣습니다. 드래그 B5에서 B12까지 드래그해서 확인하면 여기에 단추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첫 번째 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쓰시고 확실히 이거 오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뒤에 2작업 3작업까지 다 해야 돼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코드 했고 F5에서 F12까지 들어간 다음에 중고가로 이름 정의하시오 했습니다. 이름 정의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F5 첫 번째 거에 선택되어 있는데 이름 상자라고 나옵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중고가 쓰고 엔터 치셔야지 이름이 정의됩니다. 중고가. 자, 빈 공간 클릭하고 다른 데 클릭하시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여기가 중고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는 끝났고요. 다음에 제목 위에 제목하고 결제란을 넣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하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고 요 제목 쓰고 서식은 이렇게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고 합니다. 네, 요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A하고 B 사이 B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G 중간보다 조금 더 가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여기 보시면 도형 효과로 갑니다. 여기서는 도형 효과 그림자에 가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이 그림 보면은 이 그림자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데가 오른쪽에 그림자가 있는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나옵니다.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우선 홈에 가서 글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글씨를 쓰겠습니다. 자, 굴림 그래서 굴림 엔터 그 다음에 크기 24 굴림 엔터 굵기 24 글씨 색깔 검정 굵게 여기 가 첫 번째 거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요 배경색 노랑 이렇게 해서 하고 가운데 정렬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문제의 가운데로 와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까지 합니다. 신규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정렬을 했다고 하지만 가로의 가운데 정렬만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도형이 조금 커지면은 이렇게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맞춤에 가서 가운데 정렬, 세로의 가운데 정렬까지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 결제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위에 결제란이 있죠? 요거 만드는 거예요. 자, 결제란도 문제를 보시면 결제란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결제 임의의 셀에요.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시오 했어요. 원본은 삭제. 요거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뭔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의의 셀이라고 하니까 이 안에서 하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시트 3 눌러서 시트 2든지 시트 3 눌러서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자, 글씨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를 만들겠습니다. 드래그해서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여기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먼저 하시고요. 요 확인을 위아래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요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확인하는 오른쪽 마우스 열 넓이 해서 4 엔터. 여긴 드래그해서 열 넓이 7.5 여기 0 담당 행 높이는 오른쪽 마우스 17.5 행 높이 40. 이건 꼭 주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면서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선은 우리 그림으로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변경 내용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에서 여기 붙여넣기에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 여기 세 번째 걸로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를 드래그해서 복사 옆에 단추 누르면은 그림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림으로 복사를 해서 바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걸로 해볼게요. 그림으로 복사한 다음에 확인 하시고 여기 시트 1로 가서 H1에 클릭하고 붙여넣기. 자, 오른쪽 마우스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J에다 맞추고 여기도 H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을 좀 맞춰줍니다. 크기나. 그런 다음에 여기가 밑에 이 표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길이를. 그리고 여기 바탕이 지금 하얗게 문제를 보시면 문제 보면 여기 뒤에가 보시면은 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뒤에 바탕이 하얗게 변했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기에 가서 눈금선을 없애시면 됩니다. 보기에 눈금선 이렇게 없애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시트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름을 안 주고 왔는데 여기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요. 제1 작업. 이거는 처음 기본 작업할 때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안 잊어버리고 작업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자, 이렇게 해놓고 제3 작업까지 오니까 아까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결제란은 없앤다 그랬죠. 요거 잊어버리지 말자고 했어요. 요거 드래그해서 열 머리글에 가서 그 주어진 거에 만큼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또 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던데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삭제,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상태로 놔두고요. 그래서 1작업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16 버전으로 변경되는 변경사항하고 기본 조건을 이용해서 표를 작성하는 걸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